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한번 가보겠습니다.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요즘에 그리고 채팅창에 보니까 그 채팅 쓰는데 옆에 이렇게 감정 표시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뭐 좋아요 버튼 비슷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계속 올라오니까 보기는 좋더라고요. 하트 표시 뭐 이런 거 쭉 올라오니까. 네, 여러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 그렇죠? 저한테는 안 좋은 거 나올 것 같아서. 아이, 우리 권 팀장님의 또 팬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예. 컨텐츠만 좋으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나오면 네가 못해서 그런 거다. 모두가 우리 책임입니다. 그 정라인에 약간 이상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왜요? 아니 컨텐츠가 좋으면 다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정라인에서는 명민준 씨만 사랑받기 때문에 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이, 건프로. 예? 민준이하고는 비교하지 말자. 그렇죠. 거기는 사위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서 네. 김프로님도 또. 저 뭐야 저. 아 이거 한 마리에 또. 하트 쭉 올라옵니다. 네. 근데 요즘에 뉴스 고르기가 정말 어려워요. 고르기가요? 네. 왜요? 그 예전에 이제 매크로가 좀 강할 때는 시장을 주도하는 뉴스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고르면 됐었는데 네. 지금은 좀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좀 많아서 뉴스를 이제 어떤 거를 주요하게 골라야 되는지가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지수만 보시더라도 뉴욕 지수 마감 상황을 보면은 다우존스는 0.23% 하락 마감했거든요. 나스닥은 0.03% 상승 마감했고 S&P 500은 0.01% 하락 마감했어요. 갑자기 미국 사람들이 주식을 안 하기로 했나? 그냥 거의 요즘엔 보면 그렇죠. 그냥 딱 껌딱지부터 진짜 박스닥 될 것 같아. 박스닥? 어? 변동성이 없어. 네. 그래요? 요즘 들어서 진짜 변동성이 없어요. 근데 개별 주식에는 변동성이 있어요. 네. 이게 매크로한 지표에서 변화가 없어서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밈 주식 있잖아요. 그 배드베스 앤 비욘드 여기는 뭐 파산한다 그랬는데 오늘 30% 주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그 예전에 우리 계정 같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한다 그랬다가 쓱 그냥 다시 되돌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료화 한다 그랬다가 이제 2분기를 좀 미루겠다 뭐 이런 거 발표되면서 3% 이상 하락하기도 하고 좀 이따 좀 자세하게 얘기는 전해드릴 건데 테슬라도 이제 가격 인하하기로 했다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별 기업별로는 뉴스에 따른 변동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지수적인 변화가 좀 없어서 그런데 네. 그래도 지금 중요하게 다뤄졌던 매크로 뉴스를 좀 하나 정도는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미국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이 어제 공개가 됐어요. 예, 베이지북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SVB 사태 이후에 대출이 좀 감소를 했고 고용 성장도 다소 둔화가 됐다는 내용이 좀 주요한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이 얘기들을 이제 시장에서 해석할 때는 아무래도 긴축을 좀 완화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금리를 지금 바로 올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굳이 해석을 하자면 변동성이 별로 없긴 했지만 나스닥만 플러스 0.03%로 마감이 된 거를 이걸로 좀 해석을 좀 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지금 베이지북에서 경기 둔화니까 금리 굳이 안 올려도 되겠네. 네. 근데 이게 장 초반에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조금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나스닥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들이 좀 회자가 좀 됐었습니다. 이게 그 지난 2월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12개 연준 관할 구역의 경기 흐름을 평가를 한 거예요. 베이지북이 이제 지역 연준이 쫙 있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12개 연준에서 뭐 우리는 어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기에 대한 평가를 한 건데. 유동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수 구역에서 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강화했다라는 표현이 베이지북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뭐 높이고 낮추고 하는 건 결국은 대출을 해주냐 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중앙은행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네. 유동성을 푼다, 뭐 유동성을 뭐 회수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얘기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예요. 금리를 낮춰서 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거지 유동성 푼다는 게 이제 돈을 막 찍어가지고 푸는 그런 컨셉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준 금리를 굳이 바꾸지 않더라도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한다라는 거는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베이지북에서는 우리가 굳이 기준 금리를 바꾸진 않았는데 우리 동네 은행들을 보니까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하더라. 그러니까 긴축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특히 이제 SVB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연준 관할 구역에서는 대출 활동이 정말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베이지북에서 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장세와 관련해서도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경제 활동은 거의 몇 주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라고 봐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고용 성장도 다소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비 지출과 관련해서도 뭐 지난번 보고서와 같거나 감소했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물가 수준은 보통 수준으로 상승을 했는데 상승 속도는 확실히 느려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고요. 이런 베이지북 보고서 내용들은 이제 5월 FMC 정례 회의에서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보는 건데 뭐 5월 FMC는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25bp 인상한 다음에 금리 인상 중단될 거다라는 반응이 매크로에서는 그냥 컨센서스로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그냥 뉴스를 하나 더해서 전해드리면은 이제 그 물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이제 신경을 좀 안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잖아요. 근데 어제 영국의 CPI가 발표가 됐어요. 네, 여기 10.1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에 두 자릿수 영국은 예. 영국이 어떻게 미국보다 훨씬 더 심하네. 진짜 심하더라고요. 그 전월에 10.4에서 조금 내려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10%가 넘고. 왜 그러죠, 영국이? 그 식품 물가가 거의 20% 가까이 올랐어요. 식품? 예. 그러니까 그나마 0.4에 10.4에서 10.1로 떨어진 거는 유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반영한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1이 나와서 야, 이거 참 온도차가 여전히 좀 국가별로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참 의외네요. 돈을 엄청 영국이 소비가 굉장히 강한 나라가 아니거든 사실은. 네? 그죠? 영국도 이따 오셨잖아요. 좀 이따 왔다는 얘기 사실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좀 한참 계셨잖아요. 네. 식품도 사실 지난번에 그 영국 여왕 돌아가셨을 때 그 공식 그렇죠. 귀빈 방문하고 갔다 오셨었잖아요. 네네네. 사실 영국이 그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랄까 문화유산이 찬란하고 그런 옛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나라 특징이 뭐냐면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나라거든요. 영국이. 그래서 좀 요리가 맛이 없고 좀 그렇다고 평가가 좀 있죠. 과일은 다 수입하지만 그 주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하고 고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주식이라는 그걸 자급자족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한번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이코노미스트라고. 예. 자, 하여튼 영국의 물가 10% 두 자릿수로 굉장히 높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까지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뉴스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테슬라가 벌써 올해 6번째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또 인하했어요? 예. 야, 모델 Y는 400만 원 정도 인하를 하고 모델 3는 265만 원 정도 인하를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 기사들이 횟집이냐? 시가.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 횟집 시가라는 거는 위로도 있잖아요. 원가가 올라가면 올리는 게 있는데 지금 같은 추세는 제가 글로벌 전기차 쪽 취재를 하고 물어보고 분석가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그 조금 무섭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치킨 게임 느낌인 거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죽어봐라. 나는 뭐 얼마든지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나는 뭐 원가 충분히 낮다. 생산 비용 많이 절감해놨다. 난 이거 가지고도 마진 낼 수 있으니까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이 가격을 벌써 6번째 인하를 한 건데 이달 초에도 뭐 100만 원, 뭐 Y는 2천만 원 인하를 했었고 이에 따라서 올해 모델 Y 판매 가격이 한 20%가량 하락을 했고 모델 3도 한 11% 정도 낮아졌어요. 이게 20%라 그러면 8천만 원만 해도 20%면은 엄청 규모가 사이즈가
많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미국 시장 아니더라도 한국, 일본, 유럽, 중국 이거 다 가격 인하 단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테슬라가 주도적으로 가격이나 경쟁을 하는 게 올해가 굉장히 그 미국에서 좀 미국을 대표하는 차종들이 자기네 전기차들을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작년에도 이제 GM이 볼트 EV라든지 EUV 같은 차부터 해서 뭐 실버라도라든지 에코녹스라든지 이거 진짜 미국 사람들 많이 타는 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차종이 쭉쭉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드 같은 경우도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에 작년에 배터리 수급 문제 때문에 잘 많이 만들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만들어내는 타이밍이 왔는데 이 타이밍에 테슬라가 가격을 빵빵 떨어뜨리면서 한다는 건 다른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도 또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뭐 BYD라든지 이런 데가 전기차 엄청 만들면서 거기도 가격 엄청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대로 경쟁을 하고 중국 시장은 중국 시장대로 경쟁을 해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별로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쪽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테슬라 정도가 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테슬라 실적이 좀 전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아직 숫자만 나와가지고 면밀히 보긴 봐야 되는데 여기 같이 보시면은 매출이 그냥 한화로 보면 한 41조 원 정도로 해서 한 24%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익이 이제 전망치로는 한 2.4% 정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줄어서 24%가 줄었어요. 이익 단위 한 24%가 줄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가격을 좀 낮추다 보니까 순이익이 많이 줄어든 걸로 나온 거예요. 근데 뭐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랑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해서 테슬라는 2% 빠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중국 전기차 회사의 니오와 샤오펑은 니오는 7%, 샤오펑은 12%가 빠졌어요. 아, 테슬라의 가격 인하에 영향을 받는 애들.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면서 이제 전기차 회사들한테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사실 뭐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의미가 없고 가격대가 좀 다르고 판매량도 다르고 경쟁자는 하니까. 아니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전기차 회사들이 누가 있냐라고 보면은 이제 중국의 니오 샤오펑 같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뭐 저쪽에서 주가가 더 많이 빠지는 게 있고 여기서 좀 우려스러운 상황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잖아요. 네. 그러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애가 이렇게 막 가격을 툭툭툭 떨어뜨려 버리면 보조금도 못 받는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차라는 게 뭐 매일 써버리는 게 아니니까, 그죠? 소비재 중에 차가 써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속 중고차가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신차 가격이 낮아지면 당연히 중고 시장에서 중고차 가격이 낮아지겠지. 세컨핸드로 사는 사람들이 테슬라를 더 사게 될 가능성이 있으면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차에 익숙하면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막 브랜드를 막 바꿔보기도 하지만은 사실 다른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거거든. 허들이 되기도 하죠. 특히 전기차 같은 것들은 그 허들이 좀 더 높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 그 차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이제 다른 그리고 시스템이 이렇게 전기라든지 뭐 전자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노출이 많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게 이것도 이거 뭐 테슬라랑 직접 관련 있는 건 아닌데 자동차 판매가 되게 괜찮아요. 지금? 네.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거 그 빅파이낸스 저희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멤버십에 들어가면 이게 국가별로 자동차 판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뭐 유럽도 1월달 찍고서 계속 올라오고 있고 자동차 판매 자체가 동유럽도 1월달, 2월달, 3월달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심지어 저기 안 좋았다고 중국 자동차 시장 되게 안 좋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잖아요. 근데 1월, 2월, 3월에서 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뭐 굳이 이런 것까지 봐야 되나 싶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2월, 3월 비교해 보면 3월이 훨씬 많이 나오고 그래서
물론 자동차 기업의 주가 같은 경우는 판매 실적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연동돼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좀 안 팔릴 거다라는 피크론이 작년 한 가을부터 계속 있었는데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네네. 좀 전문가들의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잠깐 해석을 좀 해드리자면 예, 제가 멀리서 찾았군요. 예. 또 자동차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이번 가격이나 결정 이거는 자신감보다는 위기의식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보면 불안해서 이렇게 내리는 거다. 다른 애들 죽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보면 그렇고 뭐 저렇게 보면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다른 회사들이 막 만들어낸 전기차를 보면서 더 이상 이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좀 많이 사라졌다고 가격 말고는 이제 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예전에는 막 그래서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 막 5% 6% 영업이익 날 때 여기는 20% 30% 나는 거 보면 대단하다. 앞으로 저렇게 해서 대수 늘어나면 도대체 이 회사는 얼마 버는 거야 이러면서 막 주식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그 시대 끝났다는 겁니다. 테슬라도 이제는 기존 자동차 회사들처럼 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뭐 10% 안쪽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회사로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보다 판매량 늘어나겠지만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정말 늘어날까요? 뭐가요? 판매량이? 테슬라? 가격 내린다고? 아니 지금보다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정말? 지금보다 이럴 수도 있지. 저 일론 머스크가 하는 행태를 봐서 또 내릴 수도 있어. 스테이 여기서. 더 내릴 것 같으니까. 지금 첫 번째 내렸을 때 산 사람들은 지금 열받지. 5번째 내렸다며 6번째. 그럼 일론 머스크 진짜 엄청 진짜 저 인간 이렇게 되지. 그렇잖아. 그럴 수도 있는데 여튼 뭐 이제 더 이상 그 테슬라에게 가졌던 그 매력이 많이 지금 이제 상쇄될 것이다.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뭐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데 뉴스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걱정을 그 정프로님이나 김프로님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 테슬라 주주들이 지금 환호한다는데 같이 한번 정프로가 저렇게 얘기한다 이거지. 우와 됐어 이제. 저기 테슬라는 주주총회를 하면은 질문을 이제 주주들이 올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식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따봉 많이 주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몇 개 질문을 갖고 와봤어요. 주총에서 나온 질문들. 주총에 답을 해달라고 올린 질문들. 아직 답은 안 들어왔는데 같이 보시면은 이게 도대체 가격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가격을 어떻게 바꾸는 거냐? 얼마나 자주 가격을 검토합니까? 뭘 근거로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제일 많이 올라왔고요. 이게 1,500투표. 테슬라 주주들도 가격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400만 주 있는데요. 라고 해서 질문을 올린 거예요. 여기 보면 400만 주 있는데요. 얼마 자주 검토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현재 가격에서 도대체 마진이 얼마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렇게 자꾸 올리니까.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뜨리니까 진짜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건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이제 주총에서 주요한 질문들로 좀 들어오면 가격을 다운 시키나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나? 자, 그렇게 이제 테슬라 관련된 뉴스 두 번째로 가봤고요. 세 번째 뉴스요? 세 번째 뉴스는 자사주 소각이 많이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길래 좀 준비를 했어요. 한 2.4배 정도 늘었다는데 올해 들어서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5조 2천억 원 정도 됐다.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60% 정도 늘었다라는 건데요. 그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올해 들어서 많았던 건 아무래도 주주총회 시즌이었잖아요. 1분기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발표가 많이 됐기 때문으로 보여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기업은 112곳, 매입 규모는 3조 2,856억 원이었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38개 기업이 한 2조 3천억 정도를 자사주 매입을 했던 거에 비하면은 기업 수는 줄었는데 매입 금액은 37%가 증가했다. 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각을 공시한 기업도 36곳이 됐는데요. 이게 소각 규모는 1조 9천억, 한 2조 원 가까이 돼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기업 수도 2배, 기업 소각 금액도 2.4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오히려 소각이 늘어난 부분들이 배수가 훨씬 큰데 예전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대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쪽으로 쓴 일이 많았거든요. 이거를 좀 일반 주주분들도 많이 인식하고 자사주 매입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각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매입하고 소각을 합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6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자사주 매입은 사실 소각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를 우리는 자사주 매입한 다음에 뭐 백기사로 쓰기도 하고 뭐 자기 필요할 때 뭐 우호 지분으로 쓰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별로 그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사주 매입 규모가 가장 컸던 기업은 기아 한 5천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고 이 중 절반은 소각하겠다고 계획을 밝혔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한 1,679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그 이내야 연구원님이 분석을 한 내용이었는데 자사주 소각과 배당을 합한 새로운 주주환원 지표를 만들고 배당 성장 할인 모형을 가지고 코스피 지수를 추정해 보니까 3개년 배당 성장 할인 모형에서 코스피 지수 공정 가치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좀 보고 싶은 숫자는 3,210입니다. 요거 잘 되면은 네. 이런 것들의 주주 환원이 잘 반영이 된다면은 배당 성향이 31.7%에서 39.5%로 높아지고 네. 요 모형대로 잘 되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의 공정 가치는 3,210까지 될 거다. 그리고 소각 기한을 4년 혹은 3년으로 축소를 하게 되면은 거의 3,300, 3,600까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을 이벤트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벤트로 무슨 주주들한테 무슨 선물 주듯이 뭐 이번 주주총회 뭐 저희가 자사주 매입 이만큼 할게요, 소각 이만큼 할게요를 선물 주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기업이 얻은 이익에 따라서 뭐 ROE를 기준으로 한다거나 우리가 얻은 이익을 뭐 배당을 얼마큼 하고 아니면 거기 자사주 매입 소각을 얼마큼 하고 하는 거를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사실 배당이라는 게 주주들한테 선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주가 가진 권리에 대한 것들을 주는 거라 그러면은 이거를 안정적으로 그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주주 환원율로 표현이 돼서 좀 안정적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식이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이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내가 함께 공유한다라는 인식이 생길 때 그 단기 주가 변동성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함께 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여기에 더해서 주주 환원율을 기준으로 그 안정적인 규칙적인 그런 주주와의 약속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정프로 김프로의 그 테슬라에 대한 코멘트가 시장을 움직이나요? 영향이 굉장히 네,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6% 나온다는데. 이거 지금 약간 좀 테슬라 어쨌든 주주분들 우리나라 굉장히 많으시니까 이거 참 그것도 좀 약간 화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반대했습니다.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뭐요? 여튼 그냥 테슬라에 대한 생각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뭐 주가야 뭐 또 따로 움직일 수 있는 사실 거니까. 평상시대로라면 그게 이제 도와주는 일인데. 그렇죠.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